또 탈모 신약 소식이냐고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지치실 때도 됐죠. 그런데요, 이번에 나온 VDPHL이라는 이름은 뭔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소식 중 하나일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탈모 커뮤니티 좀 보신 분들은 이 말 정말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쥐의 털만 풍성해졌다. 매번 동물 실험에선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는데 정작 사람한테는 감감무소식, 그런 소식들에 대한 우리들의 냉소적인 반응이죠. 자, 바로 이 건강한 의심을 딱 장착하고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렇다면 이 VDPHL이라는 새로운 약은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나온 걸까요? 그 실마리는요, 바로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 하나인 먹는 미녹시딜의 아주 오래된 고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먹는 미녹시딜, 효과 하단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데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그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걱정되는 부작용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현실이죠. 문제의 핵심은 약이 우리 몸에서 틀려나는 방식에 있어요. 일반적인 미녹시딜은 속방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약을 딱 먹는 순간 모든 성분이 말 그대로 빵 하고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 속의 약물 농도가 순식간에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두 개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왼쪽에 뾰족하게 솟은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Cmax, 즉 최고 혈중 농도라고 부르는 건데 아까 말한 약 성분이 빵 터질 때 생기는 스파이크예요. 부작용은 바로 저 녀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완만하게 퍼져 있는 부분, 저 넓은 면적을 AUC라고 하는데요. 이건 약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몸에 머물면서 꾸준히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발모 효과는 바로 이 AUC랑 관련이 깊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부작용 위험은 저 뾰족한 Cmax랑 딱 붙어 있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하는 부작용들이 저 순간적인 농도 피크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는 효과는 저 넓은 AUC, 즉 얼마나 약효가 꾸준히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미국 베라더믹스사가 개발한 VDPHL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 약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미녹시딜의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VDPH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서방형 기술입니다. 아까 미녹시딜이 빵 터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 반대예요. 약 성분이 하루 종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스며나오도록 설계된 거죠.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험한 스파이크, 즉 Cmax는 억제하고 발모 효과에 필요한 꾸준한 농도 AUC는 길게 유지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약이 천천히 나오게만 만든 게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전략이 더 있습니다. 바로 두피 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어벤져스 팀을 구성한 거죠. 여러 보조 성분들을 칵테일처럼 섞어 넣었습니다. 이 칵테일에 들어간 세 가지 핵심 멤버가 바로 세트리진, 세티피프란트, 바이프로산입니다. 각각 염증을 줄여주고 모발 성장을 방해하는 놈들을 막아주고 또 모낭세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이 성분들이 각각 단독으로는 탈모 치료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VDPHL은 이 셋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5가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린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고 그래서 효과는 있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최근에 발표된 임상 2상 초기 데이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흥분시켰는지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47.3. 이게 뭐냐면요. 약을 쓴 지 단 4개월 만에 1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새끼 손톱만한 면적에서 평균적으로 늘어난 머리카락 개수예요. 47.3개. 엄청나죠? 그런데 사실 이 47.3이라는 숫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0. 임상시험 기간 동안 보고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건수입니다.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효과는 제대로 챙기면서 가장 걱정했던 위험은 없앴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효과는 기존에 먹는 미녹시딜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수준을 보여주는데 정작 모두가 걱정했던 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VDPLE, 임상 초기 단계에서 보여준 약속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 숨을 고르고 우리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결과, 물론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이게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희망적인 데이터에는 아직 몇 가지 중요한 하지만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이건 아직 과학계의 동료 심사를 통과한 정식 논문이 아니라 제약사가 발표한 보도자료라는 점. 둘째, 연구에 참여한 사람 수가 아직 적고 진짜 약이랑 가짜 약을 비교하는 대조군이 없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신약을 먹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나는 것 같은 위약 효과의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과학적으로 검증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직접 발표한 교수님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신호는 좋다. 하지만 이걸로 약효가 입증됐다고 말하기엔 연구 신뢰도가 너무 낮고 불충분하다. 라고요. 연구자 본인도 아직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DPHL이 탈모 치료의 미래에 던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VDPHL이 보여준 진짜 혁신은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짠 하고 발명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접근 방식입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쓰기 힘들었던 기존의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까?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하는 아주 똑똑한 방법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VDPHL이 우리 현실에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쥐에게만 효과 있는 치료제의 시대를 넘어서고 있는 걸까요? 물론 아직은 섣불리 단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VDPHA처럼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이런 똑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오늘도 쥐의 털만 풍성해졌다는 그 씁쓸한 농담이 정말 과거의 유물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볼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